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밀리고 있습니다. 좀 상승 전환하는가 했던 양대 지수는 다시 하락권으로 접어들면서 약과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현재 시장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매수 폭도 좀 줄고 있습니다만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금리 인상기의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들 오늘장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연일 빠지면서 거의 뭐 전 저점 부근으로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멘토님? 일단 이탈한다라고 보고 네. 조금 더 하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역시 저는 떨어지면은 그 역시 분할 매수에서 매수 접근이 네. 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서 하나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현재 오늘 시장의 장 초반의 기관 매수에 대한 영향하고 저는 반대 매매에서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시장의 위축, 신용 물량은 아직 잔뜩 쌓여 있고 시장에 대한 이유 있는 하락이 반영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인지하시고 밑에서 이제 대응 전략입니다.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도 역시 아래 사는 거고 나는 지금 위에서 비중을 많이 들어갔다라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죠. 비중을 덜어내고 아래에서 다시 사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는데 그런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조금 어렵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시장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지 기존에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에서 한 4회에 걸쳐서 좀 반영이 많이 되었었던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정도, 한 세 번 정도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이슈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시장의 눌림은 있겠지만 역시 다시 반발, 매수세로 인한 상승 역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약간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동의 공격, 예멘, 반군의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 그런 쪽에서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유가 급등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좀 진정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는 지수적인 측면 큰 의미는 없지만 지수적인 측면을 봤을 때 2700 한 60, 5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성이 좀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하락이 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저점이 이탈할 때 나오는 시장 압박의 반대 매매, 신용에 대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런 물량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오늘 또 역시 장 초반에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기관이죠. 금투의 물량이 그런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잘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좀 노리는 게 어떨까. 그 저가 매수는 역시 저는 그 탑픽으로 뽑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은 공급난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반도체 쪽 그리고 원자재 쪽에 연관성을 두고 있지만 역시 반대로 또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을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반도체라고 판단이 되니까 반도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2750포인트, 60포인트 때부터 접근성 가능 의견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760포인트 이 부근을 좀 다지는지를 확인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밀릴수록 반도체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ABL 바이오요. 네, ABL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000원에 10%. 29,000원에 10%. 지금 네네. 수익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이거 300 올렸어요.
2년 됐어요, 2년. 아, 1년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을 이제 잘 버텨오셨고 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요, 멘토님. 워낙 이 종목이 지금 뭐 힘이 좋긴 하잖아요, 멘토님. 네. 어떻게 한번 매도가를 설정해 볼까요?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네. 흐름성이 조금 뚜렷한 거잖아요. 네.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흐름인데 뭐 숲이 아닌 나무를 보라라는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네. 뭐 제가 봤을 때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끌고 가기보다는 이익을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랫동안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 기다린 보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이너스로 가 반은 있다가 인식을 했어요. 수익권은 올라왔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네. 보상의 수익까지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챙겨가라라고 이 기업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챙기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반은 챙겼는데. 반은 챙겼다고요? 네네. 저는 반은 챙겼지만 더 길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가지고 있었던 그 단가 자체가 과거에 2021년, 2020년도 때 그때 어떤 시세적인 흐름인데 지금 과거의 흐름성을 보면 지금 차트가 조금 제가 크게 열어볼게요. 이 노란색 네. 면이 보이세요? 네, 지금 밖에 노란색. 나왔어요. 예, 예. 네, 노란색 이 과거에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정점의 고가 영역이에요. 가격이 많이 올랐던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가격에 사셨고 낮은 가격을 갔다가 1년 동안 밑에서 있다가 올라와서 왜 올라왔을까요? 이 위쪽 가격, 늘 차익을 내던 구간에서 차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네. 있는 거예요. 똑같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역에서 지금 내가 매수 단가가 좀 더 아래라고 하면은 좀 더 절반을 매도하고 바라보는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 이 가격이라면은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요. 오히려 다시 네. 보겠다라면 더 싼 가격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욕심을 내지 않고 현재 가격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카카오뱅크 예, 카카오뱅크 매수가랑 비중은요? 58,000원에 35%요. 58,000원에 35%.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뭐 하락세가 지금 뭐 멈출 줄을 모르는 상황인데요, 멘토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달이면 또 보이에서 물량이 또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전제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는 악재가 확실하게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그 오너 리스크 개념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지금 현장의 손절의 의미보다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 보호 예수에 대한 부분들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판단이 되고 낙폭이 과대 구간을 좀 진입을 했네요. 좀 최근에 사신 지 그래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죠? 오래 네, 제가 되셨나요? 수익을 한번 보고 다시 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5만 원대 매수를 좀 했거든요. 네. 잘 또 근데- 마음처럼 안 되죠, 그죠? 시장이랑 주식이라는 게. 네, 네. 자꾸 내리네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분석이라는 게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이 있고, 또 이슈에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만의 치우친 매매는 저는 계속 꾸준한 승리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한 번에 어떤 내 매수를 통해서 좋은 결과 나와도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적인 매력을 매수를 했지만 이슈적인 부분에서 그 가격을 무너뜨리고 내려갈 수 있는 지금 시장과 동일하고 카카오의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똑같이 반영되는 거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매수 관점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어느 투자를 할 때 하나만 살피지 말고 또 하나를 더 살필 수 있는 걸 조금 더 확인하고 천천히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매도보다는 홀딩하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쪽으로 가되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손절을 하고 나면은 결국 또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비중에 대한 부분도 이전에 벌었던 거 이상으로 손실을 보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데 가서 돈을 벌기도 또 어려워요. 다행 지금 현재 비중도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쪽보다는 그대로 홀딩하고 좀 기다려 주세요. 보호 예수 물량도 있지만 오너 리스크가 자체적으로 붙고 있는 게 카카오 그룹 전체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오너 리스크 때문에 이걸 매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고민이 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 그 오너 리스크가 어떤 과정에 가고 뭐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도 건물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주가 대형주 쪽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많아요. 또 최근에 어제 있었던 상패 소식도 하나 있었잖아요. 바이오 쪽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심이 약화되어 있는 건데 카카오뱅크 자체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오고 급락성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또 반등도 올 거라고 봐요. 카카오뱅크는 뭐 지금 현재 기업 자체적 존폐 여부를 다투는 그런 상황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룹 자체적인 악재를 그냥 품고 내려가는, 그냥 시장성에 좀 내려가는 추가적인 투자 심리 압박으로 내려간다고 보여지니까 저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매도 쪽보다는 홀딩 쪽 의견 드리고요. 팔더라도 반등 때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그 반등은 저는 한 5만 원대 정도까지 올 것 같거든요. 본인 매수가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5만 원대하고 지금 현재 파는 거는 분명히 본인이 느끼는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만 원 정도의 어떤 대응이 가능해 보이니까 5만 원 자리에서 비중 축소나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한국화장품요. 한국화장품. 14,000원에 10%요. 14,000원에 10%. 네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이후로도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나요? 한국 화장품? 예, 예, 제가 잘못 쳤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화장품주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어렵죠. 예. 진짜 어려워요. 이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중소형 쪽 관련된 그 화장품 기업들은 네.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위탁 생산에 이런 쪽은 나중에 어떤 반전에 꾀할 수 있겠지만 역시 제로적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회복에 대한 부분에 한 번의 테마성 이슈를 만들고 반등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테마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멈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격도 좀 높잖아요, 14,000원 같으면. 듣고 계세요? 네네. 네, 그냥 14,000원 같으면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단가를 낮추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시기적으로 좀 맞으면은 제가 단가 조절 좀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기업의 실적과 그리고 분위기, 코로나에 대한 분위기 이런 걸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의 좀 완화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은 이제 좀 완화적인 정책을 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반영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죠? 오미크론이라는 네네. 새로운 확산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게 역시 오프라인이나 이런 매장 쪽에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화장품의 어떤 그 기대감 뭐 실적 이런 거보다 기대감이 없어요. 좋은 쪽, 긍정적인 기대감이. 그런 게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도 아니에요. 사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올 상반기 시간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손절보다는 좀 상반기는 좀 기다리고 반등은 분명히 11,000원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이 11,000원 올 때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기간은 한 4월달, 5월달 정도 갈 때까지 그때까지 홀딩 하셨다가 그때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한 번 더 문의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000원대 가격 올라오면은 또 문의 주시고요.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네. 아무 대응 없이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즌이요. 시즌 매수가랑 비중은요? 67,000원에 15%요. 67,000원에 15%. 알겠습니다. 시즌도 뭐 시장이 이러니까 이 종목도 네. 지금 일단 손실권에 있는 상황인데 시즌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실적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네, 예. 실적. 왜냐하면 지금은 자가 진단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 실적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검사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거기에 우리나라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도 워낙 크게 들어가 있어서 네. 저는 이건 홀딩 쪽으로 의견을 일단 드릴게요. 뭐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왜 제가 시즌을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리냐라고 하면요. 시즌 같은 경우는 너무 기대 반응이 너무 컸어요. 듣고 계세요? 네네네. 네, 과거 작년에 하고 2020년에 그러니까 2년 예. 전이죠.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그때 시즌에 대한 기대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네네.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즌은 네. 좀 고인물 같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네. 갇혀 있는 거죠.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시세도 제한적이고 네. 내리고 오리고 하는 게 좀 네. 제한적인 움직임이 네. 있는 거라 다행히도 네. 매수가가 저 꼭대기가 아닌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올라올 네. 수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올라올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 작년에 대한 실적은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예상치나 이런 게 부합이 됐고, 이제 오미크론 네. 확산이 올해하고 작년 말부터 시작된 부분, 이 부분의 반영치가 네. 올해 이제 실적 네. 발표가 이어지고 1분기, 2분기로 넘어가는 그 상관에 좀 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또 박스권이 네. 되겠지만 충분히 가격이 네.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목표가를 그냥 제가 잡아드릴게요. 한 네네. 72,000원 정도 잡아드리되 추가 매수는 지금은 네. 하지 말자고요. 지금은 하지 말고 그러면 언제쯤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언제란 시기를 좀 보기보다는 그때 가격이 어디 네.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지금 이 시장의 흐름, 전반적인 흐름 봤을 때 2월 한 2월 중순 넘어서 3월 달에 변곡이 생길 것 같으니까 2월 중순 네. 이후에 한번 가격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문의를 네.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 그래요? 한 72,000원 정도 가격이 그 안에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급등해서 막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올라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 가격 위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요? 네. 아니, 예약 전에 시제는 갖고 한번 네. 수익을 좀 냈어요. 근데 그리고 더 좀 이상의- 빠지게 돼서 곧바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또 물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아까 전에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가서 이익을 내겠다는 거는 이 시장에 네, 내가 네. 다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봤던 걸 다시 보고 그 회사가 네. 어떤 과정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자꾸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네, 투자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사는 것보다 더 싸게 네, 사야 네. 되고 오르면은 네. 빨리 수익을 챙길 줄 알고 이전보다 더 큰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큰 시세가 네.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더 적게 수익을 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72,000원 예, 목표가 예, 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셀러스 AR 17,700원에 35%. 네, 셀바스 AI 11,700원에 35%. 네, 예, 알겠습니다. 얘가 실적도 좋고 들어갔는데.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뭐 AI 국내 기업 중에선 유일하게 흑자를 낸다 이런 또 재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꺾여 있으니까 어떻게 볼까요? 그만하죠. 그만. 네. 네, 이거는 예. 매도해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보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투자로 이익을 내봐야 다음 가서 또 실수할 거예요. 이런 종목을 또 사고요. 또 높게 사고 셀바세이 만약에 여기서 수익을 주잖아요. 네, 나중에 또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그만 사세요. 수익 한번 내신 적 있으세요? 네, 그쵸. 7,000원대 사고. 네, 그 수익 났죠. 근데 지금 7,000원대 샀다고 했는데 지금 10,000원 더 네. 훨씬 더 비싼데 다시 샀죠. 네. 그때 한 10,000원을 사왔다가 13,800원까지 왔다가 빠지게 됐어요. 저는 이 종목을 제가 딱 얘기 드릴게요.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이 가격에 다시 사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요. 이 회사 주가가 4,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난 계속 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거 아니면 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네. 죄송하지만 얘가 얼마만큼까지 갈까요? 저는 얼마까지 갈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내일 시장 빠지면 내려오고 나는데 올라오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라면 반드시 비중을 줄였을 것 같아요. 이미 시세가 5파동적인 부분 다 나온 거를 계속 여기에서 수익을 바라고 기다리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비중 절반 지금 축소 의견 드리고요. 다행히도 뭐 크게 손실 부분이 좀 있네요. 손실 부분 좀 있는데 11,700원이네. 그쵸? 네. 그래도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비중 절반 줄이시고 올라오면은 비중 절반이 나중에 위에서 좋은 결과를 잃었던 걸 다시 복구시켜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가서 35% 가지고 있으면 좋은 내용성이 있어서 가격이 밑으로 7,000원, 6,000원대 왔을 때 내가 그 다음 대응을 못 해요. 더 사고 싶어도 비중이 커서 더 못 사. 공포 때문에 이 비중 들어가면 난 더 이상 매매도 못 하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 더 사지도 못 하고 어떤 추가적인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 지금 현재 저는 한 11,000원대 안 되는 구간 한 1,500원 정도 되나요? 이 가격대 정도 반등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비중 절반 축소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 반등 주면은 그 반등 또 시세적인 부분보다 또 줄이는 게 맞아요. 매수가 부분의 저항이기 때문에 12,000원 좀 안 되는 가격에서 비중 줄이시면서 반등 줄 때는 그냥 매도하고 현금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반드시 한번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절반 비중을 확실히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 얘기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화 매수가랑 비중은요? 35,000원에 10%. 35,000원에 10%. 알겠습니다. 한화도 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볼까요, 한화는? 뭐 지주라서 네. 같은 하고 있는 사업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긍정적일 수는 네. 있다라는 얘기는 보이지만 지주라서 너무 느리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너무 느릴 것 같고 뭐 비중이 적으니까 손실 보고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홀딩하고 계세요. 네. 주식 투자하기 하는데 막 이것저것 대응하기 어려우시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더 사지 말고요. 가만히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들고 예. 계시고 올라오면은 3만 지금 5천 원 가격이 3만 5천 원 가격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이 3만 5천 원이 굉장히 큰 저항대 구간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3만 5천 원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사서 3만 5천 원 기다린 것보다 아래쪽으로 가격을 또 드릴게요. 한 2만 6천 원 정도 돼요. 2만 6천 원이요. 듣고 계세요? 예. 2만 6천 원짜리 오면은 전화 주세요. 그리고 올라오면은 예. 3만 5천 원짜리 정도 오면은 또 전화 주시고요. 아래는 2만 6천 원, 위쪽은 3만 5천 원. 여기 안에 제가 봤을 때 박스 형태의 흐름성이 좀 있으니까 그 가격대 양쪽에 어느 쪽에 오든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음 대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들고 계세요. 더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멘토님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물려 있으신 분들 참 많은데 네. 오늘 또 세미나 열리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그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게 비중만 조절을 잘하면은 지금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이 자리부터 지수가 7% 빠진다. 네. 1% 간격으로 내가 7번 나눠 산다고 생각하면 내가 빠진 건 3.5%예요. 그러면 시장이 반등을 한 4, 5% 정도만 해주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걸 사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절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산 관리와 비중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8시입니다. 참석을 하셔서 비중 관리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세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석하셔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가언님께서 대상 23,900원에 20%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혹시 손절가를 잡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즘 또 식음료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절을 잡기엔 좀 아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이렇게 봐요. 저는 네. 뭐 저도 실전으로 트레이딩을 해왔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TV 언론이나서 얘기하는 거는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게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싸니까 음식료 업종이 좋아질 거다.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좋아지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장도 당연히 떨어지는데 좋아진다고 얘기하면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상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 가져가서 이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지금 과정은 계속 사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적립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인식을 해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중 20%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1%씩 적립하고 있으면 이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 1%씩 해서 20%가 이미 쌓였을 거예요. 어차피 20% 한목에 지금 내가 23,000원대 들고 있으나 1%씩 가나 주식과 동행할 수 있는 건 적립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23,000원 가격대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뭐 실적으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지켜보는 것도 투자입니다. 대상은 충분히 25,000원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2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아름님께서 펩트론 12,100원에 20% 고점에 물렸는데 추가 매수 왕창해서 낮춘 겁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추매를 했는데도 또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멘토님, 여기선 어떻게 또 해볼까요? 제가 아예 그냥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적자, 뭐 기대감 가는 기업은 투자하지 맙시다. 네.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애초에 안 하는 게 맞죠.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적게 벌어도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게 낫지. 일확천금으로 대박을 노리는 투자가 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1%도 그런 수익을 못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펩트론 같은 종목은 단가 낮춘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오면은 반등 시 매도, 최근에 어떤 수급성 변화에 한 번의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한 번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무너지는 게 아니고 파킨슨병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그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올라오면 과감히 전량 매도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말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하루 1만 원 님께서 DR잼 11,000원에 15% 따뜻하고 핸섬하신 김두호 멘토님 실적이 양호해서 매수했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실적이 잘 나오기는 하네요, 멘토님. 네. 뭐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폭도 크진 않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의료기기 얘기한 게 코로나 네. 이전이었거든요. 예. 근데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의료기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엑스레이 그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엑스레이 네. 그 막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펫 찍는다 그러고 사진 찍고 있었는데 이슈가 됐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11,000원대라서 괜찮다라는 거지 뭐 좀 기다리면 올라온다라고 봅니다. 그냥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의료기기 쪽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또 좋은 요소가 또 나올 겁니다. 의료기기는 저는 한번 단발성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기에서 제가 장기적으로 꼭 어떤 시기가 되면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홀딩 의견 드리고요. 13,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유튜브 상담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맹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기업은행 11,500원에 20% 차츰차츰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기업은행 지금 1,650원 지나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멘토님? 매수가가 얼마죠? 11,000원, 11,500원입니다. 네, 저는 배당으로 그냥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나와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효과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변동성이 그냥 행보성 박스권의 지루한 흐름을 갈 거라고 판단돼서 이거는 배당에 대한 이익을 챙기셨다라고 본다라면은 매수가에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비중을 다시 점진적으로 한목에 어떤 가는 것보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은행에 그 기업은행이잖아요. 은행에 적금 넣는다 생각하시고 조금씩 넣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돼서 올라오면 배당 챙기셨다 그러면 11,000원대 위쪽에서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미투젠요. 미투진 매수가랑 비중은요? 22,300원에 15%. 22,300원에 15%. 알겠습니다. 미투젠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미투젠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반등 시 매도. 네. 게임주 한번 반등이 있을 거거든요.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시세 흐름을 강하게 줘놓고 그냥 안녕하진 않을 텐데 뭐 일단은 미투제는 미투원하고 관련성 같이 내용성 만들고 역시 NFT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은 좀 반발 매수에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끌고 가는 전략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오면은 매도 쪽 의견 드릴게요. 이익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듣고 한 계시죠? 5% 정도도 추가 매수를 이거는 그냥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느끼세요. 올라오면 그냥 올라와도 상관없잖아요. 굳이 내가 싸다라고 했고 제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해서 늘리기보다는 급해요. 제가 제 말 한마디에 더 사는 건 정말 급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제 말 한마디에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갑자기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보고 갈지.平단가는 좀 낮춰달라 그랬거든요. 네, 낮추는 건 좋은데 시장 분위기 좀 더 느끼세요. 내일 이 저점이 한 번 더 무너지고 반대 매매가 한 번 더 출회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저점이 한 번 더 깰 수 있다라고 시장에 여유를 두고 보고 있어요. 더 살 거예요. 그럼 똑같이 시장이 더 빠진다 생각하라고 떨어지는 거 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한번 시장의 분위기로 빠지는 걸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한 기간적으로 한 1월 말 정도까지 좀 기간 열어두고 천천히 사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추가 매수는 5% 정도 가능 의견 드리는데 올라오면은 역시 목표가를 좀 낮추세요. 23,000원. 아시겠죠? 23,000원, 5% 더 들어가면 23,000원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를 좀 낮추고 거기가 저항이니까 그 자리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3만 9,500원이고요. 20%요. 네, 239,500원에 20%.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요즘 뭐 힘이 없는 상황인데, 근데 얘는 그래도 예. 이제 실적도 좋은 기업인데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제가 저번에도 이거 상담해 드렸는데 네. 더 내려가야 된다고 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뭐 우리나라 예. 백신 나온다 뭐 한다 하는 거는 이미 다 우리 백신 맞고 있고 치료제 들어왔잖아요. 네. 그 뒤늦게 해서 뭔 어떤 효과를 거둘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반영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의 매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홀딩하는 게 맞고요. 홀딩하는 게 맞고 예. 가격 더 내려올 수 있어요.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내려오는 예. 거를 의식하지 마세요. 주가라는 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죠? 근데 내려오면 방금처럼 하고 내가 뭐 돈을 크게 잃을 것 마냥 그런 생각에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돈 잃는 거 없거든요. 그냥 변동성만 있는 것 뿐이죠. 내 가치가 내가 보유하고 예. 있는 주식의 가치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예. 다시 떨어졌다 오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겁내고 막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 손실을 확정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저는 홀딩하시고 한 16만 4천 원대 부근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도 한 10% 정도 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 가격대 오면 급할 필요 없어요. 예. 천천히 다시 문의 주셔도 되고 더 늘리지 마세요. 천천히 문의하시고 늘려도 되니까 혼자 스스로 할 능력이 안 그러면 한 되시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지 올라올까요? 그리고 와야 일단 내려와야 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 내려와야죠. 내려오거나 아니면 예. 위쪽으로 좀 올라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오르는 흐름이 나오거나 지금은 내려가는 예. 방향성이잖아요. 주가 자체가 작년 12월 달부터 꺾이는 건데 계단식으로 우리가 뭐 N파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파동이 그냥 나오고 있어요. 파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더 내려갈 수도 예. 있고 지금 여기서도 브레이크가 나올 수는 있겠네요. 18만 원대. 근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가 여기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더 내려올 거냐 한번 지켜봐주고 올라오는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구나 하면은 대응을 준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어떤 결정을 빨리 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가격에는 올라올 수 있는 전망은 그렇죠. 있나요? 저는 지금 현재 24만 원대 정도는 지금 예. 여기서 장세만 좋아지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올 경우에만 다시 문의 주세요. 16만 5천 예. 원이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화가 지금 좀 끊긴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세요? KG ETS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에요. 10%. 22,000원에 10%. 알겠습니다. KJTS에도 꽤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네. 어떻게 하면 그러게요. 좋을까요? 예. 오랜만에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한참 안 했는데 네. 각을 가파르게 세운 거는 진짜 정말 이거는 기술적이더라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30도, 15도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예 살 생각 안 해야 돼요. 그 지금 이게 KGTS는 폐기물 의료 뭐 하고 매각 이슈에서 네. 작년에 이미 엄청난 반응을 맞아요. 일으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간 조정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리는 건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는 관점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KG ETS라는 기업 자체의 흐름에서는 정상적인데 지금 우리 어머님의 매수, 내가 샀는 가격이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기업이 그렇죠. 잘못되냐 네. 이게 아니에요. 듣고 계세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신 가격이 문제인 거지. 뭐 지금 현재 기업 자체는 자연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정 주고 또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절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그대로 좀 들고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기다리시고 예.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가격은 한 11,000원대, 12,000원 조금 이탈할 수 있으니까 그 가격대에서 우리가 다시 체크해요. 12,000원에서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인 박스권을 만들 가격대가 12,000원에서 한 만 원 조금 이탈할 수 있는데 10,000원 정도 그 사이에서는 약간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가격에서 이제 어떤 가격을 제시해드리면 가격 오면 덜렁 사고 기다려요. 그러지 말고 그 가격 오고 바로 막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 가격 오면 천천히 문의를 주세요. 아시겠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대응이 안 되는데 가격만 딱 듣고 그 가격 오면 무조건 살려고 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내동매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11,500원 정도 얘기 드릴 테니까 이 가격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은 전화 주시고요. 현재는 늘리시면 안 돼요. 추세가 위쪽으로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 그 비중을 늘리거나 하지 마시고 그대로 좀 기다리세요. 위쪽으로도 한 15,000원 위로 한번 전환이 필요하니까 비중 안 늘리고 혹시나 내려올 경우에 11,500원에 다시 문의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네. 22,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22,000원까지 갈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게 되면은 당연히 내 단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10,000원대 안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과정일 뿐이에요. 이미 결과를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22,000원 올 거다 들고 있자. 22,000원까지 가나 마나 이게 아니라 이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나한테 여기서 어떤 효율이 올까 흐름을 읽어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22,000원을 보지 마시고요. 11,500원하고 15,000원을 보세요. 예, 내 단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15,000원하고 11,500원대 오면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대우건설이고요. 네, 매수가랑 매수가는 7,890원에 40% 가지고 있습니다. 네, 7,890원에 40%. 알겠습니다. 뭐 건설주들도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멘토님. 네. 대우건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비중도 꽤 있으시네요. 네, 일단 이거는 한번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오.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이거는 한 7,000원대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뭐 이슈가 뭐 이미 됐잖아요. 작년에 이것도 대우건설도 이슈가 좀 많이 됐거든요. 네. 작년 거래도 상당히 컸었고 지금은 조정 국면인 것 같아서 이거는 가격적으로만 좀 보세요. 역시 아직도 네네. 여기도 재무적으로 어떤 얘기를 논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현재 이 대우건설도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실적 내용적으로. 그래서 네네. 그런 내용이 조금 또 나왔다 반영되고 지금 그런 게 다 재료적인 부분이 소멸돼서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끝자락에서 어떤 매수 포인트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예. 저는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시세적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워낙 많은 거래가 네. 출회가 됐었고 그래서 한 7,200원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7,200원대 정도에서 비중 축소하면서 매도 쪽 대응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캐로닉스 예, 세로닉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4,500원이요. 비중은요? 10%. 24,500원에 10%. 네네. 알겠습니다. 세로닉스는 이제 뭐 LNF를 늘 따라가잖아요, 멘토님. 이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나쁘지 않죠, 이것도. 뭐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지분 때문에 내용성은 있는데 맞아요. 그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세로닉스는 아니죠. 세로닉스가 제가 이름 헷갈렸는데 세코닉스랑 헷갈렸는데 일단은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LNF 지분 가치로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단가가 괜찮으니까 근데 좀 이게 참 좀 눌렸다가 또 반등 나오면 또 모호한 상황인데 이거 그냥 매수가 위에서 일단 파는 게 어떨까요? 듣고 얼마예요? 계세요? 25,000원 정도 선에서는 팔릴 것 같은데? 팔릴 것 25,000원대. 네? 25,000원에 팔릴 것 같아요. 네, 25,000원에 걸어두면 팔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옆에 행보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네. 소재 쪽도 지금 최근에 조정이 좀 있어서 시장 낙폭으로 한 번 더 출렁이면 반등은 이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것 같거든요. 반발 매수세가 낙폭가대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은데 LNF 주가에 따라 좀 변동성은 있겠죠. 그 LNF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우리나라 삼성 SDI나 그 SK 이노베이션 쪽에 대한 비중성을 생각한다면 반등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25,500원에 매일 걸어두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25,500원에 걸어두세요. 대응 어렵잖아요.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어떻게 네. 내가 해나가고 뭐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 오르면 얼마에 팔고 이런 기준이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없죠? 그거는 없는데. 없잖아요. 더 밑으로 더 떨어질까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000원대 반등 줄 때 팔자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때까지. 올라오면은 안 걸어 놓으면은 또 올라가는가 네네. 보다라고 해서 또 3만 원까지 올랐는데 가만히 있다가 또 다시 떨어지면 또 떨어져서 또 떨어지나 그렇진 보다. 않아요.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25,000원대, 네네, 25,000원대 꼭 팔 수 있게끔. 네, 되면 걸어두세요. 좋겠네요. 아시겠죠? 네네네. 잘 대응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영진약품이고요. 예. 6,450원에 비중이 좀 많아요. 60%네요. 네, 6,450원에 60%. 예. 예, 비중을 좀 줄여야 될지 아니면 더 추매를 해도 될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중이 많으셔서 추매는 추천 안 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예, 저는 비중 30% 이상 가면은 추매는 신중해야 돼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뒤로는 그 비중을 더 많이 늘리고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멘탈적으로 그 비중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더 늘리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가서 결국 한 종목에 비중이 다 들어가서 네.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죠. 현금 확보, 제가 가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현금 확보해놓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랑 비중 하나에 다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 이게 가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분산 투자를 잘 활용하면은 시장이 빠져있든 어쨌든 상황이 다 내려가고 또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매매를 하고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데 이거는 비중 늘려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비중 안 늘리는 쪽으로 홀딩하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한번 시세 줄 거니까 괜한 지금 왜 지금 이런 압박을 받고 있냐라는 게 결국 비중인 거예요. 60% 가지고 있으니까 내려오니까 계속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진약품 안 망해요.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망한 것보다 기대감을 어느 정도 하나를 가지고 지금 그 기대감을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시세적으로 더 그 기대감이 있든 없든 한 번은 그 뉴스를 다시 반복하더라도 시세는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세를 한번 기다렸다가 비중을 줄이더라도 6,000원대에 줄이세요. 아시겠죠? 6,000원입니다. 6,000원 부분에서 비중 줄이시고 지금은 손절하지 말고 늘리지도 말고 그대로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홀딩하고 있다가 네네. 6,000원 되면 가서 조금 비중 줄이고 그렇죠. 왜 제가 지금 비중 줄이라고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 이게 빠를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죠. 급등성으로 올라오거든요, 이 기업도. 그러면은 언제 저한테 전화하고 우리 주체 멘토님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언제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또 기회 놓쳐서 또 내려가면 또 고민할 것 같으니까 마음의 부담을 6,000원대 조금 줄이세요. 다 줄이지 마시고요.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걸 100이라고 치면은 한 20% 정도만 줄여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은 내가 비중 더 안 늘리고 그 20%를 다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럼 단가는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6,000원짜리 오면 전화 주시고 비중 좀 줄이시고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40%대 정도에서 네. 그때의 그 증권 보고 다시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죠. 다시 내려오면은 비중을 팔았던 비중을 다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60% 이외에 다른 돈을 가져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또 늘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시고 6,000원 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S님께서 손오공 3,160원에 5%. 이번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 관련해서 이제 그 유통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오늘 상한가를 썼잖아요, 멘토님. 네. 내일 한 번 더 가면 이제 매도할 수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수익으로 매도하면 되겠죠. 저는 3,500원 고민하지 않고 3,500원 수익 실현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매생야님께서 원익큐앤씨 26,200원에 15%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가격대랑 비슷합니다,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비중 좀 축소하고 떨어진 거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5% 축 좀 빨리 진행할까요? 네. 5% 정도 축소하고요. 떨어지는 거 나중에 떨어지면 한 25,000원? 만약에 눌림 내려오면 그 5% 다시 사도 된다라고 지금 현재 손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5% 정도 줄이시고요. 더 내려갈 것처럼 고민되잖아요. 그럼 5% 줄이세요. 줄이고 저는 그 5%를 한 25,000원 아래쪽에서 다시 늘려도 된다 쪽으로 의견 드릴 테니까 그리고 목표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한 3만 원대 정도 일단 예상을 두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제규어 원님께서 DY 6,760원에 10% 수익 실현을 할까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거는 네. 수익 실현 지금 할까요? 뭐 좀 팔아도 되고요. 뭐 더 가져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비중 일부 10%인데 뭐 조금만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좀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목표가를 뭐 정확하게 어떻게 잡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많이 올라갈 경우에 이게 좀 오르다 내리다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막 갑자기 좀 올라왔다라고 해서 확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종 목표가는 한 8,500원 잡아 드리는데 오를 때 조금씩 수익 실현하고 저는 오히려 또 가격이 좀 한참 떨어지게 되면은 또 다시 사는 경우도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최종 목표가는 8,500원 분할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멘토님 오늘 세미나 어떤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뭐 네. 얘기 드렸지만 좀 혼쭐을 내드리고요. 좋은 얘기 해드릴 테니까 예. 오셔가지고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중이나 그리고 뭐 지금 현금 확보 많이 하고 계신데 그냥 멍 때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현금 확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공포로 못 사고 있는 거지 내가 현금 확보 잘하고 있다 자기 위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적은 자금으로 조금씩 하면서 이 시장을 느껴야지 나중에 경험이 되고 나중에 살이 되고 또 이런 시장을 내가 이겨냈다라는 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남들 하는 얘기에 계속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떤 기준을 둬야 되는지 약간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인사를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국제 유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에게 공격당했고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까지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배럴당 $100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장에서 유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튀어올랐는데 오늘까지도 그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올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금 이 종목을 4거래일째 사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람코 회장을 만나서 투자 관련해서 언급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 오르면서 9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가 6거래일째 강세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14%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 현재 다시 한번 시세를 올리면서 21%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2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장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우리 돈으로 약 82조 원에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게임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고 세기의 빅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MS가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 장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성우공은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블리자드 패키지의 유통권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블리자드와 파트너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2,905원에 계속해서 거래 풀리지 않고 있고요. 에코까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게이밍 기업 기업이고요. 신규 수요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9% 상한가 기록하면서 1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YJM 게임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MS의 국내 메타버스 콘텐츠 파트너로 불리고 있고요. 현재도 19% 시세를 내면서 3,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금리 인상 수혜주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2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2%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에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자산운용의 수익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익이 증가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전반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메리츠 화재가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6조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50%를 돌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4% 가까이 오르면서 5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해상 외국인이 8거래일째, 기관이 2거래일째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밖에 눈이 펑펑 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도 여전히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긴축 움직임으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딱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재 양시장 5거래일째 함께 빠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 관계가 현재 또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841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1.4% 하락합니다. 지금 장중에 93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930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침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